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야구 토토 승일패 48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47회차는 이제 우천 취소 경기들로 인해서 무효 처리됐고요. 그럼 직전 회차가 46회차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이번 회차는 발매 마감 9월 1일 금요일 18시 20분이 되겠습니다. 2월 금액 있습니다. 7,154만 7,250원. 자, 앞선 그러니까 47회차 취소 무효, 다음에 46회차. 46회차 앞선 회차에서 2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적중이 야구 토토 승일패 46회차 2등 이렇게 적중이 나온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NC와 LG 4번 경기 그거 하나가 놓쳐서 1등을 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앞선 44회차에서 한번 또 4등 등위권 진입에 성공한 이후에 곧장 또 46회차에서 2등까지 가는 이런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결과가 괜찮았었던 결과였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요게 이제 46회차 이제 황금 내역 결과가 되는데 1등이 나오지 않았었고 2월 됐고 2월 금액이 있다고 말씀을 또 드렸고, 2등도 7명밖에 나오지 않았고 개별 환급 금액이 400만 원이 넘어가는 요런 결과에서의 2등이었습니다. 네, 이게 복식으로 이제 사신 분들은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복식으로 사신 분들은 뒤에 또 뭐 3등, 4등 함께 또 맞는 결과가 있었을 테니까. 네. 자, 이런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페이지 연 김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쭉 달려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자, 살펴보면 네,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최근 이제 시간대별로 보면은 프로토 승부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그래서 부주력 적중 4개 경기 중에서 3개 경기 적중, 부주력으로 적중. 여기도 똑같이 축구 4개 경기 조합해서 3개 경기 조합하고 부주력으로 적중을 하고, 올킬로 가지 못한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자, 단통 한방 축구 2개 경기 조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폴드로 6.2배당 유럽 축구 조합으로 올킬 적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야구 MLB 3폴드 3경기 3폴드 올킬입니다. 여기 이제 2등 적중 내역, 지난 야구 토토 승일패 지난 회차 이제 2등 적중 내역이 있고, 그리고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승부식에서 부주력 적중, 다음에 여기는 4개 경기 한국 야구 올킬 적중 8.2배당 적중, 다음에 부주력 적중, 여기 4개 경기 6.6배당 4폴드 올킬 적중, 다음에 여기도 이제 1개 경기가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3폴드 올킬, 그렇게 되면 이제 4.3배당이 되고요. 단통 한방으로 2폴드 단통 한방 적중 있었고, 자, 요런 최근에 멤버십 적중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결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승일패 편성에 들어가서 이제 쭉 끝까지 쉼 없이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LG 이고 한화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정용과 페냐의 선발 예고가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 저는 여기 LG 이정용 요쪽을 봅니다. 네, 이렇게 보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LG 쪽의 분위기가 괜찮죠. 직전 경기에서도
아주 기분 좋은 끝내기 승부, 박혜민의 끝내기가 있었죠. 승부를 완성을 지으면서 지금 분위기 전환, 환기를 시켜놓은 LG.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잠실 홈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동에 따른 부담도 없고. 자, 2번 경기 쓱과 다음에 기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엘리아스랑 양현종의 대결이 되겠는데, 양현종이 오랜만에 승리 맛을 보면서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로테이션을 이제 스킵 좀 패스하면서 이제 체력적인 안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복귀한 다음에도 아니다, 이거 안 된단 말인가, 자, 이런 느낌을 주다가 직전 등판에서는 이제 호투를 해주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 양현종입니다. 그런 흐름의 양현종입니다. 이제 매 경기 뭐 1승 1승 쌓아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역사를 쓰고 있는 뭐 양현종이 되겠는데, 9위가 한참 뭐 전성기 때 9위를 생각하면 안 된다. 뭐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양현종은 양현종 또 김광현 뭐 이런 선수들 가는 세월 속에서 에이징 커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쓱 사이드 SSG 사이드에서 일단 보면서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접전 구도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 있다. 양현종의 그 노련미와 경기 운영은 또 무시할 수가 없다 싶어서 여기까지 카바치고 가는, 좀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3번 경기는 롯데랑 두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반스랑 이제 브랜든의 대결이 되겠는데, 롯데가 여기가 아치꼬치합니다. 그러니까 서튼 감독이 이제 물러나면서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그게 뭐 계속 뭐 악재로 남아서 더 안 좋아지느냐, 요게 이제 뚜껑을 좀 까보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아치꼬치하다라는 건데, 저는 약간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는가. 워낙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서튼 감독의 그 용병술과 그 야구에 대한 그 능력, 요거는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이 이 조직력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지는 못했었죠. 뭐 내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 내막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실제적으로 연패 끊고 다시 이제 승리 맛을 보는, 여기 이제 반등 신호로 오는 이런 것도 좀 있고, 자,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같이, 그래서 여기까지 올커버 찬스 여기다가 써버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래도 방향을 좀 잡고 가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롯데 사이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는 지금 고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4번 경기는요, 삼성이 되겠고, 다음에 NC가 되겠습니다. 최채은과 테너의 선발 대결, 저는 NC 사이드에서 공략에 들어간다. 최채은 공이 너무 좀 쏠리고 좀 순하게 들어오는 맛이 좀 있어서 타자들한테 충분히 이게 보이는 그런 공이라서 이쪽은 좀 덜 보고요. 일단 선발 자체를 좀 덜 보고요. 다이노스가 어제 경기에서 4안타 빈공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상대가 파노니였단 말이죠. 기아에. 그래서 대패를 당했던 경기였는데, 파노니 공 보다가 최채응 공을 보면은 뭐 훨씬 더 치기 수월한 공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5번 경기는 키움이고 KT. 지금 KT가 완벽한, 정말 어마무시한 페이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간다라면 6할 승률 돌파는 뭐 시간 문제로 보여지고, 뭐 이게 마지막 시즌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진, 끝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아주 엄청난 지금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선발 대결은 장재영과 고용표로 지금 예고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고용표입니다. 고용표. 여기는 KT 쪽으로.
장재영이 볼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닝도 계속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고 합니다만은 역시 이제 제구에 대한 문제는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그게 이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특히 고용표랑 매치업이 딱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는 그다지 그렇게 경쟁력이 세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6번 경기서부터 6번 경기서부터는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 6번 경기서부터 쭉 이제 다시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잡아서 자, 6번 메이저리그로 가서 텍사스랑 미네소타 텍사스 미네소타 자, 슈어저랑 라이언 선발 대결이 되겠습니다. 예, 슈어저 슈어저 여기는 또 벌렌더가 또 나올 예정이고 여기 이제 슈어저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매치에서 두 선수가 같이 이제 나와서 각각 이제 텍사스로 가고 휴스턴으로 또 친정으로 복귀하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데 최전성기 때의 모습을 기대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결론은 여전히 건재하다. 여기까지는 뭐 분명히 그 정도까지는 분명히 평가해 놓고 갈 수 있다. 자, 이거 두 팀 모두 다 우승을 노리는 컨텐더들 아닙니까? 이 두 팀, 휴스턴과 텍사스. 자, 요렇게 두 팀에서 대권 달성의, 대업 달성의 꿈을 이루려면은 이 두 투수, 슈어저랑 벌렌더가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 두 투수에 대한 노림은 이번 시즌까지는 에이스 대접을, 에이스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본다. 이렇게 일단 저는 보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휴스턴 경기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놓어 보고요. 여기는 2위고 여기 양키스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최하위죠. 다음에 캔자스, 보스턴이 되겠습니다. 라이스랑 팩스턴. 일단 방망이 공격력 자체가 여기가 훨씬 보스턴이 좀 더 강하다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고 다음에 9번 경기입니다. 밀워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경기 페랄타랑 필러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잭 필러 쪽으로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보고 잭 필러가 직전 등판에서 이제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였었는데 7이닝 10개의 탈삼진 상당한 역시 이제 모습 보여주면서 능력 과시를 했고 페랄타도 만만치 않죠. 지금 최근에 선발 5연승입니다. 투수전 양상으로 끝까지 끌고 간다. 그래서 박빙의 승부, 한 점차 승부 간다. 뭐 연장 승부까지도 고려한다. 그럼 여기까지 볼 수는 있겠고 그런 이 마감이 저는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뭐 미러키 쪽으로 이렇게 팔려서 마감이 돼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이상 뭐 이건 땡큐고요.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10번 경기 피츠버그 켈러가 나오기 때문에 켈러 승부는 저는 빠질 수 없다. 이쪽에서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승부 중에서 켈러 승부만큼 볼 수 있는 카드 더 강한 카드는 없죠. 허슨과 이제 켈러가 되겠습니다. 저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켈러를 보고 있는 것이다. 미스 켈러를 보고 있는 것이다. 자, 켈러가 직전 등판에서 6이닝 던졌어요.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등판에서 6이닝에 12탈삼진의 승리 투수 그리고 8이닝에 그 다음에 8이닝에 무실점 승리 투수 한동안 버벅버벅 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구위가 확실하게 올라온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즌 초에 켈러의 공은 훨씬 더 위력적이었었죠. 스위퍼가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고 유행이 되기 전에 시즌 초 뭐 4월 이렇게 4월 5월 요때는 완전 마구였습니다. 오타니의 스위퍼. 그다음에 켈러 이제 오타니는 이제 저기 남은 경기들은 이제 마운드에 오르지는 못하죠. 지금 부상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켈러, 그러니까 켈러의 스위퍼, 오타니의 스위퍼 이거는 완전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저는 이 스위퍼만 놓고 보면은 켈러가 훨씬 더 좋았다. 지금도 스위퍼만큼은 리그 최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많이 좀 타자들이 이제 많이 보고 이렇게 되면서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스위퍼의 쓸모는 있어요. 그 유행은 아직까지 잔존합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다음에 11번 경기는 애리조나고요. 볼티모어가 되겠습니다. 일감에 딱 들어오는 건 팀으로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볼티모어 쪽에 먼저 눈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지금 데이비스거든요. 데이비스랑 어빈의 선발. 복귀 이전째 경기입니다. 앞으로 데이비스는 계속적으로 페이스가 올라올 것이다. 계속 이제 실전 감각을 회복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력은 올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애리조나 역배 본다.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다음에 12번 경기는 오클랜드고 에인절스고 입니다. 시어스랑 산도발의 대결. 이 정도 매치업은 에인절스가 아무리 망가진 에인절스지만 이 정도 매치업은 잡아줘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샌디에고랑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인데 이게 여기가 좀 까다로운 승부가 될 수 있는데, 이 까다로운 게 샌프란시스코가 계속적으로 웹 정도 빼고 웹, 콥 요 정도 빼고는 지금 선발이 보통 이제 선발 로테이션 5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서 웹, 콥 빼고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세 자리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으니까 선발 없이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이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없는. 그럼 나머지 경기들은 뭐냐? 다 오프너 승부입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오프너로 나와서 불펜으로 돌리고 땜빵하고 뭐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용해요. 와일드카드 승부까지도 계속 이렇게 레이스에서 밀리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용해요. 결국에는 좀 그 한계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프너 승부 가지고서 이 전체 시즌의 쇼부를 치는 것은 그 자체가 좀 무리이긴 하죠. 지금까지 한 것도 좀 만만치 않은 과제를 잘 풀어왔다. 이제 오프너 승부에는 일가견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자, 앞으로 시즌 마무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 잘 될 수 있을런지 이건 의문이다. 자, 그래서 샌디에고 쪽으로 저는 일단 정리를 해놓고요. 올해 아무튼 김하성 정말 잘해줬습니다. 정말 멋지게 야구를 해줬죠. 마무리까지 좀 샌디에고 팀은 망가졌지만 김하성은 좀 더 좋은 마무리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자, 14번 경기, 이 매치업상으로는 이게 하이라이트 매치업, 이 시리즈 자체가 하이라이트 시리즈입니다. 요번 주말 시리즈에서. 자, 유리아스랑 프리드인데, 맥스 프라이드. 자, 이 다저스를 내셔널리그,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될 공산이 크지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에서 결국에는 챔피언십에서 결국 이 두 팀이 붙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다저스를 이길 상대는요 애틀란타밖에 없습니다. 애틀란타를 또 이길 상대는요 다저스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두 팀 중에서 내셔널리그 챔피언이 나온다라고 보고, 이들 중에서 또 결국에는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서 우승을 할 공산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올해의 메이저리그가 이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애틀란타가 좀 더 낫다, 탄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자체가 이게 임팩트를 지금 주고 있는 그 강도는 사실 다저스가 더 세요. 왜냐하면 부상자가 엄청 많아. 시즌 내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상자가 엄청 많은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기에는 충분하죠. 그런데 이렇게 최강 대 최강끼리 붙었을 때는 역시 좀 더, 애틀란타라고 해서 지금 와이어리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라고 해서 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대적으로 다저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라인업 진용, 요거 그러니까 강대 강으로 최강 대 최강으로 붙었을 때는 역시 이제 안정적인
로테이션과 안정적인 그 라인업이 나올 수 있는 부상자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한 이런 팀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워낙 이제 또 다저 스타디움에서는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예, 여기에 또 이런 역배 배당의 메리트도 같이 고려하면 저는 애틀란타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리고 분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매력, 역배를 볼 수 있는 매력,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그런 매력, 그런 그 실전 배팅성에서는 그거 크지요. 그런 것들에서도 애틀란타 쪽에 좀 가치가 있다고 보고, 예, 여기까지 자 14번 경기까지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구독, 좋아요 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